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이 한동안 좀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막 사서 물건이 다 동이 났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제 손님 한 분이 블로그에다 댓글을 다시기를 자기도 이제부터는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좀 사모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투자를 할 때 과연 세금을 다 체크해 보시고 하는 건지, 그런 걱정이 돼서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어떤 면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소형주택 투자하실 때 이제 뭐 권하시는 분들이나 분양하시는 분들이 1억 원이야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서 그럼 모든 주택수에 다 안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수라는 것이 세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주택수 계산 방법이 다르고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 방법이 다르고 또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그 한마디에 그냥 퉁치면 다 되시는 줄 알고 그거는 큰 착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체크 항목별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소형주택의 제일 큰 혜택이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제외거든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 말고 그 외 구역에 있는 주택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중과를 제외해주고 다른 주택 취득할 때는 또 주택수에서 빼줘서 그 다른 주택이 중과되지 않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에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소형주택을 하나 더 사요. 그럼 원래는 2주택제니까 그 취득세가 중과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조정지역이면 8%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중과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과세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가 소형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일반 주택을 사게 됐어요. 조정지역에서. 그러면 그 또 2주택제니까 또 8%가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택 하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해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 중과 제외가 가장 큰 혜택이라서 이제 소형주택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 한번 보실게요. 양도세에서 중과 제외되는 주택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나 광역시나 세종시에 있는 집이라면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다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중과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도의 읍면지역이나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의 읍면지역 같은 지역과 그리고 이 세 군데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나 광역시나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좀 기준시가가 낮은 것은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들은 중과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팔 때도 중과 안 받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시려는 그 소형주택이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 읍면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겠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중과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중과에도 제외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경기도나 광역시나 그냥 세종시 안에 있는 집이라면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이제 되는 혜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1항을 보시면 2주택, 중과 제외주택이 여러 개 항목이 주르륵 나오는데 그 중에서 9호가 바로 이 소형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집 말고 나머지 구역에 있는 집 중에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중과 제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목이 2주택, 중과 제외 주택이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딱 2주택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소형주택을 중과 제외해 주는 거고 소형주택을 놔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그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서 이 일반주택은 중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항목일 때만 소형주택이 중과 제외됩니다.
이해하셨죠? 취득세는 아무 때나 소형주택은 그 자신도 취득할 때 중과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지만 양도세에서 소형주택은 딱 2주택일 때 그 소형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소형주택 있는데 나 뭐 일반 주택 팔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중과를 맞는 거죠.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소형주택을 먼저 두 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이제 이건 혜택을 봤어요. 중과 제외되는 혜택을 봤다고 쳐도 남은 일반 주택을 다시 팔려고 하면 소형주택을 팔고 나서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팔고 2년 동안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지역이 또 뭐 거주 조건이 붙는 조건이라면 2년 동안 보유와 거주, 실거주 요건을 다 채우고 나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게 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소형주택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반주택 덩어리가 큰 일반주택을 팔려고 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중간에 소형주택이 끼어서 이 스케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감안하셔서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종부세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 상속주택에 대한 혜택, 또 뭐 장기 임대주택, 합산 배제한 장기 임대주택 이런 혜택들은 있지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형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셨다. 그 종부세 내셔야 되는 분이다 하면 이 소형주택 때문에 중과되는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표 자체는 뭐 1억 원 이하니까 합쳐봤자 얼마 안 되겠지만 세율을 배로 높여버리는 그런 이제 나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도 유의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투자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미리 생각해야 될 게. 취득세도, 양도세도, 종부세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을 이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양도하는 스케줄에도 이게 맞는지 그 최종 2주택 이 기간 이거 때문에 이게 맞는지도 다 생각해 보시고 그거 다 감안해도 내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투자해서 남는 게 훨씬 크다 하시면 이제 그때는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는 안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말만 듣고 주택수 안 들어간다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세금별로 다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을 딱 하시면 이제 그때는 투자하셔도 되죠. 예. 오늘 이렇게 이제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투자 전 체크사항 한번 알아봤는데요.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